BBC 영국 BBC 방송이요.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. 윤 대통령은 행위가 아쉽다고 하면서도 사과는 하지 않았다. 그러면서 이 첫 문장이 시민들과 야당을 분노하게 만들었다. 이렇게 보도했어요. 소셜미디어 X도 실망감이 잇따랐다. 이렇게 보도했고, 로이터 통신은 대담을 본 서울 시민들 반응에 초점을 맞췄는데 다들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겠다.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? 특히나 이제 또 여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해명을 듣고 속이 상했는데 국민들의 감정선을 더욱 건드린 것은 앵커 질문이었습니다. 왜 그걸 명품백 수수 의혹이라고 모든 언론이 다 쓰는데 그 말을 못합니까? 그 질문 한번 다시 들어볼 수 있나요? 예, 좀 찾아주세요. 이게 논란이 되니까 제가 그때 질문은 뭐 그랬어요. 뭐 조그만 뭐 외국 상표 뭐 이게 하도 논란이 되니까 그 앵커가 어제 9시 뉴스에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하더라고요. 그 내용 들어보죠. 어제 대담 이후에 난데없이 백이냐 파우치냐 이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은 명품백을 왜 명품백이라고 안 부르냐는 말을 했습니다. 자, 백과 파우치 모두 영어인데요. 뉴욕타임스 같은 외신들 어떤 표현을 쓸까요? 모두 파우치라고 표기합니다. 한국에서 이 제품을 팔았던 매장 직원도 파우치라고 말하고 팔고 김건희 여사를 방문했던 최 씨 역시 파우치라고 표현합니다. 제품명 역시 파우치입니다. 자, 그렇다면 백이란 표현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걸까요? 자, 이 김건희 여사의 파우치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저 해명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. 어떤 분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?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요. 이거 사실 파우치냐 백이냐 저는 그 본질이 둘 다 아니라고 보고요. 지금 뭐 파우치로 하니까 이제 축소했다 이런 비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? 제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냥 이거는요. 뇌물이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파우치도 뇌물이고 명품백도 뇌물인데 이걸 가지고 자꾸 사안을 축소시켜가지고 어떻게든 대통령의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저 KBS의 애달픈 노력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거든요. 아니 1원 한 장을 먹어도 뇌물이면 뇌물인 건데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심기경호하려고 저 앵커가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또 해명까지 하는 모습은 정말 KBS가 바로 서야 될 길이 너무나도 요원하다라는 것을 전 드러내준 사안이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이 파우치란 말은 대단히 다분히 의도가 있죠.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여성용 파우치, 남자분들은 잘 안 들고 다니니까요. 파우치라는 건 위생용품이나 아주 간단한 뭐 화장품 같은 걸 넣고 다이소 같은 데서는 5,000원이면 사고요. 비싸도 한 뭐 2, 3만 원 정도죠. 그래 보이게 의도하는 단어인 거죠. 이게 상품명은 파우치지만요. 우리가 일상적으로 파우치라고 하는 그 자그마한 용품은 300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. 이건 300만 원이 넘죠. 그리고 파우치라고 딱 명품의 그 로고 비슷한 게 있어요. 그 패턴이 있으면서 이 줄을 걸면 가방처럼도 활용 가능한 정확하게는 명품, 고가의 명품 가방이라는 게 이 상황, 이 제품을 더 잘 설명하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. 저는 질문 방식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른바 파우치. 그러면 그렇게 당당하게 9시 뉴스에 본인 해명까지 할 정도면요. 무슨 이른바 파우치란 말을 왜 했어요? 본인도 걸렸던 거죠. 이른바 파우치요? 그러면서 또 덧붙입니다. 외국 회사의 조그마한 백. 백 아니라면서요. 그때 질문 드릴 땐 왜 또 백이라고 해요? 그러네. 저는 이 앵커가 이 질문을 던진 대담자가 제일 잘하는구나. 파우치라고 얘기하는 순간 얼마나 이게 본인이 작아지는지 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근데 KBS 앵커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모르네요. 싱글싱글 웃으면서 너무 기가 막히다는 듯이 그러면서 저렇게 반박을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진짜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에요. 이 자기가 믿게 되면은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게 경향이 있거든요. 그게 사람의 심리이기도 하고요. 진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니까 대통령 이만 덩치 큰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
그렇게 왜소한 자세로 질문을 하는 이런 태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오늘 동아일보 행설수설이 굉장히 잘 썼어요. 이거를. 거기 나온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정식 제품명은 송아지 가죽 여성 디올 파우치래요.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어야죠. 기자잖아요. 송아지 가죽 여성 디올 파우치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. 근데 디올자를 쏙 뺐어요. 뭐 송아지 가죽은 그건 뺀다 치더라도요. 그럼 디올이 들어가면은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. 명품 브랜드라는 거 다 아니까. 그건 외국 회사라고 바꿔요. 그런 다음에 파우치라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. 근데 조만한 파우치, 조만한 백 이런 표현을 써요. 자기 마음대로 넣은 거예요. 자기가 볼 때. 외신 언론에서 다 파우치라고 보도했다고 하잖아요.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방금 전에 얘기했거든요. 이것도 로이터 통신은 디올 백 스캔들이라고 했고요. 블룸버그는 디올 백, 월스트리트 저널은 $2,200짜리 디올 핸드백, 뉴욕타임즈는 영부인과 디올 파우치. 그러니까 디올자가 들어가거나 백이라고 하거나 가격이 들어가거나 외국에서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KBS 앵커라는 사람이 외국에서 보도한 걸 다 지금 파우치라고 보도했다고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저것도 말이 안 되고 또 하나 엄격하게 표현한 게 뭐냐면요. 쪼만한 이런 표현 쓴 거잖아요. 조그만이라고 하는 표현을 쪼만한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기자들은 원래 크다 작다 표현 잘 안 하잖아요. 비교적 크다, 비교적 작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뭐뭐보다 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. 비교 대상이 있어야 이게 작은지 큰지 알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진짜로 확인하게 정말 파우치, 조만한 파우치라고 증명하려면 디올백 큰 걸 갖다 놓고 그 선물했다고 하는 파우치 갖다 놓고 이렇게 조만한 파우치를 받으셨는데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디올 파우치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거라는 거예요. 지 멋대로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고 난 다음에 그걸 또 반박이랍시고 저렇게 하는 거 그 명품 매장 직원이 파우치라 그런다는 것까지 궁색하죠. 아우, 정말. 그리고 궁색하죠. 지금 뭐 원래는 뭐 파우치다 그렇게 뭐 원전을 제대로 막 인용하고 오히려 그걸 파우치라고 안 하면 무식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인용을 제대로 할 거면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가 아니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맞아요. 책 제목이잖아요. 그러면은 그거라도 고쳐야죠. 근데 저는 이 논쟁이 좀 이거는 프레임에 갇힌다고 저는 보는데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때도 유사하거든요. 문제는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바다에 뿌린다는 겁니다. 그게 건강에 해롭다는 게 핵심인데 그래서 못 뿌리게 막아야 되는데 그 물의 성분이 어떻고 처리가 됐니 안 됐니 과학자들 불러가지고 또 논란을 호도한다는 거죠. 전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. 다 좋습니다. 뇌물을 받은 겁니다. 뇌물을 받았으면 대통령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할 책임을 지는데 지금 수사권 발동을 안 하고 있는 게 핵심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기자라면은 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대통령 가만히 있느냐 이거를 따져 묻고 이걸 파헤쳐야 되는데 지금도 그 받은 게 뭐냐 아니 이런 한 장을 받아도 뇌물은 뇌물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. 물론 그 가격 자체도 뭐 300만 원이 넘는다는 고가의 명품백인데 이걸로 자꾸 논란을 물타기를 해서 자꾸 이렇게 논점을 흐리려는 이 의도에 대해서 KBS는 비판받아 마땅하다. 저 그렇게 근데 봅니다. 오늘 저도 들었는데요. 가격이 더 올랐대요. 그 가격이. 그러면 디올이 고마워해야 되겠네요. 그럼요. 네. 근데 저는 저는 굉장히 걱정-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우리가 KBS를 신나게 흠씬 두들겨 패는 사이에 다른 건 잊히는 거예요. 사실은. 아, 그러니까 본질은 왜 그런 백을 받았느냐. 그리고 그 행위가 적절한 것이냐. 거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적절한 해명을 하고 사과를 했느냐. 이 부분인데 KBS를 너무 지나치게 때려버리면요. 오늘 이제 신문들 사설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막 경향이 나타나는데요. KBS 보도만 막 엄중하게 꾸짖어요. 그런데 대통령의 특별 대담 얘기 있잖아요. 그 발언 하나의 문제점들을 세세하게 짚은 언론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. 그렇군요.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요. 사설도 없었고요. 어제 사설은 앞으로 그러지 마 이렇게 썼잖아요. 근데 오늘은 사설도 없고요. 오늘 그 특별 대담에서 윤 대통령이 발언한 게 뭐가 문제 있는지 기사가 일절 없어요. 그냥 여야 반응만 종합면에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요. 거기 안에 큼직하게 사진이 눈에 먼저 들어와요. 그 연탄 묻은 검색 묻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설 인사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이 더 크게 보여요.
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사실은 제일 정확하게 비판한 곳에 해당이 되는데 동아일보도 사설은 굉장히 비판 쪽가 강하지만 KBS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 안 한 게 사실은 중심이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매체들이 특히 보수신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경향이 나타나요. 근데 그것도 우리가 좀 놓쳐서는 안 될 본질이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요 요 핵심 자체가 명품 수수, 뇌물 수수, 파우치 수수, 뇌물 혐의거든요. 그렇다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은 왜 수사권 발동을 안 하느냐가 따라 나와야 됩니다. 그럼 이제 우리 국민들이 뭘 외쳐야 되냐면 김건희를 수사하라. 요것만 외치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수사권 자꾸 발동되는 걸 방해하지 않습니까?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고발해야죠. 직무유기. 수사권을 발동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이제 공범의 반열에 올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이걸 갖다가 뭐 KBS 앵커가 언론에 저렇게 언론인답지 않게 뭐 저분 나중에 뭐 대통령실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논란을 자꾸 호도할 것이 아니라 그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에 대해서 왜 법률적인 조치, 왜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질타와 문제 제기가 계속 집중적으로 이어져야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러다가 또 이제 국민들이 또 파우치냐 백이냐 이렇게 또 갈라질까 봐 그것도 걱정됩니다. 그러니까요. 매출이냐 배추냐 날래면이냐 바이든이냐에 이어서 백이냐 파우치냐 이걸로 또 국민들 갈라질 것 같은데요. 저는 이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이 내 부인이 박절하지 못해서 부인의 중학교 때 돌아가신 선친과의 인연을 강조해서 마치 예의를 갖추느라고 이 가방을 어쩔 수 없이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그 영상에 담긴 태도는 너무 상반되거든요. 다리를 탁 위에 대고 앉아 있잖아요. 아버지 선친의 지인이라면 그런 태도로 맞지는 못하는 거예요. 아기가 안 맞아요. 그 김건희 여사가 그랬다기보단 객관적으로는 그렇죠. 여사님 깍듯이 부르면서 오늘 왜냐하면 이 명품 가방이 담긴 이 명품 쇼핑백을 먼저 보내주거든요. 카카오톡으로. 이걸 갖고 찾아뵙고자 합니다. 오라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 받을 걸 알고 했었던 거지 뭐 이걸 물리고 하고 왜냐면 처음에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. 이 대통령 대담회를 할 때 그동안 언론에 나오지 않았던 사실관계들 정말 김건희 여사가 당했다고 볼 수 있는 걸 오픈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뭐 청와대 안팎에서 그 용산 안팎에서 하는데 저는 검토를 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. 뭐 이를테면 그런 문자도 있다라는 거잖아요. 이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 한번 착용을 하시죠. 뭐 이렇게 권하기도 한 거 부적절하죠. 근데 그걸 공개하는 게 본인들한테도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. 이거는 정확하게는 선친을 인연이 있는 사람을 예의 있게 받아준 건 아니에요. 그냥 그 명품백이 갖고 싶었던 거죠. 카톡이나 이런 문자 주고받은 걸 보면요. 보안 시스템 필요 없겠죠. 김건희 여사가 들여보내라고 하면 들여보냈을 테니까요. 그 아크로비스타에 주민들 피해 운운할 필요 없습니다. 주민들 피해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원래 청와대로 들어갔던 게 맞을 테니까요. 주민들 피해 생각하면은 이렇게 관절을 무리하게 세금까지 들여가면서 옮기지 않았을 테니까요.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. 그 정유라 씨가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그 사면 대상에서 자기 어머니가 빠지니까 뭐 태블릿 이야기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약간 좀 서운한 얘기를 하던데요. 저는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도 저는 좀 평가해봐야 된다는 입장인데 사실은 지금 이 사건의 본질, 뇌물수수, 전 뇌물수수 혐의라고 봅니다. 이 본질을 자꾸 조작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꾸 이 본질을 축소, 은폐, 이 조작하는 거 멈춰야 됩니다.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는 우리가 지금 많이 잊었지만 양평 땅 고속도로 노선도 조작한 혐의가 있거든요. 요것도 지금 밝혀져야 되고 최근에 가석방 논란으로 장모님 그 잔고 조작으로 지금 이미 실형 받아가지고 1년 복역 중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사위고 배우자고 어머니고 간에 다 지금 조작으로 다 걸려있는 분들이에요.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요. 박절해서 받았다? 그럼 지금 서초동 가가지고요. 뇌물범죄로 재판받는 분 많거든요. 거의 변호인들이 그럼 목차 하나 더 달아가지고 피고인은 박절하지 못해가지고 형을 감경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이 정말 우스꽝스러워지거든요. 저는 이 박절 논리에 대해서는요. 이번에 총선 앞두고 국민들께서 이거 용산을 박살내야겠다. 아마 국민들이 그런 응징에 대한 욕구를 더 부르는 전 그런 단어 아니었나. 전 그렇게 봅니다. 윤 대통령이 발언하면서 밀고 들어왔다 그랬어요. 그러니까 명품백 들고 밀고 들어오면 못 막는 거예요. 놓고 갔다고 그랬어요. 그리고 또. 네.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밀고 들어와서 놓고 갔어요. 경호원들은 뭐라는 밀고 겁니까? 들어와가지고 놓고 가면 그거는 공작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26년 검사 생활했다는 사람이 할 논리입니까? 일반 공무원들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
뇌물죄가 하나도 처벌 안 되죠. 아니 돈 들고 밀고 들어와가지고 놓고 갔는데 제가 어쩌란 말입니까? 저는 공작에 당했습니다.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겠어요. 근데 그리고 또 그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무슨 북한을 뭐 얼마를 다녀왔던 친북 인사가 이 공작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럼 더 심각하잖아요. 친북 인사가 대통령 경호를 다 뚫고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명품백을 두고 갔다? 이 코미디 아니에요.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. 우리 친남 인사라는 표현이 있나? 북한에서 그럴 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삼성 뭐 무슨 뭐 휴대폰 들고 들어와가지고 아니 그건 명품이라고 하기 그런가? 하여튼 명품백 들고 와가지고 김정은한테 밀고 들어와서 갖다 두고 갔다는 얘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? 아니 이렇게 되면요 민망하다고?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박절하지 못해서 뇌물로 말 받은 거 아닙니까? 그리고 뭐 대장동에서 뇌물 받으신 분들 50억 클럽도 다 박절하지 못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본인이 하는 말이 한국어는 맞잖아요. 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논리가 맞냐는 겁니다. 아니 뇌물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정에 이끌려서 받으면 뇌물이 아닌 겁니까?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본인의 그 KBS 대담을 좀 명절 연휴에 시간 많으시니까 좀 돌려보셨으면 좋겠어요. 뭔 소리를 하는지. 또 하나 중요한 거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. 우리가 그러니까 이재용 재판도 무죄 나왔죠. 사법농단도 무죄 예, 나왔죠. 예. 그 수사했던 사람들 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에요. 그 질문 받았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는 수사했지 예. 기소한 주체는 아니라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사법농단 사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법농단 사건은 자기가 기소까지 다 했어요. 그리고 이재용 사건은 자기가 기소를 안 한 거고요. 그랬던 사람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, 제대로. 그냥 농치면서 넘어가요. 자기네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모르쇠 하는 거예요. 고발사주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. 자기 손으로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질문 받으면 무시하고 이게 지금 이거랑 비슷해요. 하는 방법이 그냥 무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. 이렇게 얘기하는 거. 아니 특수검사들은 이 언론 플레이만 배웠나? 가가지고 수사하면서. 절박하니까 박절하다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. 거꾸로 하면 네. 절박 박절. 오죽 절박했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? 댓글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MUNGK 쓰시는 분인데요. 백 또는 핸드백, 파우치, 퍼스, 흔히 말하는 핸드백은 미국에서는 PURSE, 퍼스라고 합니다. 사전에 확인해 보면 파우치는 작은 백, 스몰 백입니다. 결론적으로 파우치도 백이니 눈 가리고 아웅인 거죠. 그렇죠. 그리고 소병률님 슈퍼챗 보내셨는데 제가 원래 슈퍼챗 보내신 분 액수는 잘 소개를 안 하는데 이거는 소개를 해드릴 이유가 있습니다. 2만 원 보내셨는데요. 그러면서 뭐라고 글을 달으셨냐면 조그만한 파우치 값은 이 정도? 그러네요. 아주 센스 있게 하셨어요. 그러니까 또 그걸 받아서 골드스타님이요 5천 원 보내시면서 서민들 파우치는 다이소에서 파는 5천 원입니다. 저도 그거 쓰거든요.